공감하지 못하겠어. 난 도무지 공감하지 못해서 효율성도 별로 없고 사업성도 별로 없다고 봐서 아주 나쁜 점수를 줬습니다. 5점이 나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너무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깐축가 이현욱입니다. 나 미치겠네. 어쨌든 180m 서울 링입니다. 서울 링. 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에 링을 만들겠다. 상암 난지도 위에 공원에다가 요거 링을 만들겠다. 180m 대관람차. 상암동 하늘공원 2025년도 착공. 2년 뒤에 착공이네요. 사업비 4천억 100% 민자 수익형 추진입니다. 그래서 높이 뭐 이렇게 아주 뭐 어쩌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제 이런 거죠. 뭐 좋아, 다 좋아.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민간 수익형이죠. 민간 수익인데 이게 적자가 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가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돈은 민간이 되라. 근데 적자가 날 경우 얼마 정도 수익을 보전해주겠다. 수익이 나면 당연히 나눠서 먹는 거죠.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수익이 안 나면 이제 이 투자자들은 어쨌든 뭐 어떤 기간 동안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게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없죠. 크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뭔가가 있어. 뭔가가 주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이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여기 뭔가가 많은 거에 플러스 알파하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는 굳이 여기까지 이걸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갔는데 뭐 그밖에 없어. 잘 안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뭐 공원이 있는데 여의도에 모두 보고 이것도 있다. 그럼 되겠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걸 꼭 해야 되냐. 이게 서울에 새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하는데 두바이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 사례, 여기 보면 런던 아이도 나오고 뭐 에펠탑 얘기도 나오고 프랑스의 랜드마크 에펠탑이죠. 그 다음에 영국의 랜드마크가 런던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도 하자 뭐 이런 거야. 근데 사실은 태생이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교할 줄 아는 이제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파리 가볼게요. 파리 에펠탑이 탄생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이 박람회입니다. 박람회를 해요. 박람회장인데 전 세계적인 이제 국제 박람회를 해. 근데 국제 박람회에 항상 자기 나라의 뭔가를 과시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만큼 부강해. 우리 이런 거 할 줄 알아. 니네 이런 거 처음 보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현상 공모를 하는데 에펠탑이 된 이유는 에펠이 만든 탑입니다. 에펠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할게.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래서 임시물입니다. 이게 에펠탑이 이제 영원히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프랑스가 철강에 이제 유명했어요. 철강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자. 그래서 철강으로만 이렇게 해서 왜 빨리 져야 돼요. 박람회니까 빨리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4분의 1 지원만 합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펠이 이제 투자를 이제 성사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시는 4분의 1만 지원했어요. 그래서 20년간 운영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박람회가 끝내도 20년 동안 유지를 하게 해주는 거죠. 20년 동안 수익성을 벌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초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철거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어요. 기존에 있는 뭐 이게 모양이 왜 이러냐. 왜냐하면 프랑스 가보시면 되게 고풍스럽고 뭐 돌이 있고 이런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뚱맞은 이 철강으로, 아니 무슨 프랑스가 철강의 강국이야? 아무도 모르잖아. 이걸 알리고 싶었으니까 박람회는 맞아. 박람회 이후에는 이거 빨리 철거해라. 보기 싫다. 하고 한 건데 이게 대박이 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런 건축물이 없잖아요. 유럽에는 파리 같은 그런 건축물도 많아. 네덜란드도 많고 많잖아. 근데 이런 건물은 보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망대가 인기를 끕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서 인기가 끌어서 결국은 대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게 철거가 안 되고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펠이 이제 사업을 한 건데, 에펠 입장에서는 어차피 20년 임대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가 4분의 1 지원밖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인 건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프랑스의 강국이 철강이니까 철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박람회의 성격도 맞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에펠 탑인 거죠. 그러니까 에펠이 만든 거예요. 파리시가 만든 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파리시는 욕 바가지로 먹었죠. 에펠이 이거 했는데 이거 당선시켜가지고. 왜 이런 걸 하냐. 지식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파리랑 어울리지 않다. 이게 파리랑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그게 독창성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펠은 어쨌든 가성비 극대화로 빨리 어떻게 질 거냐. 이걸 돌로 언제 만들어. 시간과 돈이잖아요. 그래서 에펠은 철로 했다. 그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봤을 때는 하이 테크놀로지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파리시가 한 게 아니야. 파리시가 한 게 에펠이야. 그래서 에펠 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실력이, 이분의 그런 추진력, 그 다음에 이분이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시가 한 게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파리시가 뭐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까? 시가 한 게 없다니까. 지자체장이 뭔가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예산의 문제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쓴가를 이 에펠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센 시장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민간이 100% 하지만 결국은 수익이 안 났을 때 서울시에 보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민간 업체는 적자가 없어.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매출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을 달라. 그러면 서울시가 몇 년 동안은 그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대충 뭐 위치도 안 좋아요. 위치도 안 좋습니다. 소장님, 에펠탑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런던 아이랑 비교하셔야죠. 런던 아이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런던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리의 에펠탑을 이겼어요. 관람객이 이 에펠탑보다 영국의 런던 아이가 더 인기가 많아. 그래서 우리도 런던 아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펠탑의 영향은 아니야. 그래서 런던 아이를 모방한 겁니다. 근데 이 런던 아이는 사실은 태생이 이것도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런던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서울 링하고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런던 아이 우선은 뭐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시내가에 있어. 이 시내에 있어. 그 주변에 뭐가 많아. 그래서 커피 마시다가 먹다가 한번 들러서 타도 돼.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강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때마다 이걸 보는 거죠. 봐야 돼. 보면서 저기도 한번 가봐야겠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에펠탑을 역전했어요. 그래서 런던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그런 게 많아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자전거
바퀴처럼 생겼잖아요. 살이.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만 이게 캔티를 잡고 있어요. 양쪽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팔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땅은 개인 땅이야. 개인 땅을 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현상 공모를 한 겁니다. 현상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밀레니엄 조형물 런던 아이의 이 현상 공모를 합니다. 건립 10주년을 맞는 어떻게 보면 형상 공모를 했는데 형상 공모전에서 당선작이 없어. 당선작은 없다고 발표합니다. 왜?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여기다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이 런던 아이 프로젝트가 꼭 실패하면 그 심사위원도 욕 바가지를 먹는 거죠. 니네들 미쳤냐,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흉물을 만들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선작이 없습니다. 당선작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 중에 후보자가 마크 부부라는 후보가 있어요.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폐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크 씨 부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좋은데 왜 이걸 안 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인허가 맞고 투자자 항공사가 뭐 투자하기도 했어요. 투자자를 해서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5년만 해라. 5년만. 왜?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어. 이 프로젝트가. 이거 그냥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 이거 했다가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게 장사가 되게?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그 시입장에서는 인허가 조건으로 5년만 해라. 5년. 제발 좀 5년만. 5년만 운영하고 그만두는 조건이었어. 그만두는 조건인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이게 사람들 줄 서서 보는 거야. 에펠탑을 이겼다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크 씨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 런던 아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추진한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예 안 했다니까. 프로젝트 폐지.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뭐 이렇게 런던에 여기다 무슨 관람차 만들었다가 욕 바지를 먹겠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마크 씨가 개인 돈으로 땅을 임대한 거야. 요 땅을 개인 땅입니다. 땅을 임대해서 5년 동안을 한 겁니다. 그래도 예산이 아무래도 5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와 투자 금액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당연히 이 시내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가게도 많고 지나가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해야지 망하지 않잖아. 망하면 어떡해. 내 개인 전 재산을 날리는데. 그래서 시작된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5년 뒤에 이제 연장을 해줘요. 이게 사실은 건립 장소가 6만 4천 파운드였대요. 임대료가. 근데 5년간 임대료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40배로 올립니다. 왜? 대박이 나니까. 아니 뭐야, 내 땅에서 네가 너무 돈을 많이 벌잖아. 안 돼. 40배죠. 그래서 런던시가 나서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개인 소송이 들어오고 이 프로젝트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을 하죠. 땅 주인을 설득을 하고 마음에 말 안 들어? 그러면 토지를 강제 수용해 버리겠다. 강제 수용해서 서울 그 런던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런던시가 강제 수용해서 그 땅을 이 사람한테 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두 손 들어서 런던 아이 이 마크 부부랑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단돈 1파운드에 불화받았던 거래요. 사실은 1파운드에 자선단체입니다. 자선단체. 불화받았는데 이거를 40배를 튀긴 거야. 그래서 뭐 50만 파운드로 250만 파운드가 아니라 결국은 50만 파운드로 향후 25년 동안 런던시의 상징이 된 거죠. 25년 동안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무 열심히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크 부부의 작품인 거죠. 런던시의 작품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누가 했냐? 마크 부부고요. 에펠은 누가 했냐? 파리시가 아니라 에펠입니다. 에펠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이제 결정돼 있는 거죠. 20년 뒤에 원래 철거될 건물이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돈과 자금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철구조모를 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욕 바가지로 먹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대성공을 하죠. 그래서 에펠탑, 그러니까 에펠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이 런던 아이도 마찬가지로 런던시가 한 게 아니라 마크 부부가 원래는 형상 공모에 떨어집니다. 형상 공모에 떨어진 게 아니라 취소, 당선작 없음이 된 건데 그걸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생이 틀립니다. 이걸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 권리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프로젝트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과하게 투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회수하기는 쉽진 않다. 그리고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익성이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결국은 내 돈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에펠탑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우리가 알고 이걸 찬성과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규모가 과연 이렇게 클 필요가 있냐? 두바이에 이어 세계 2위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 많이 들여서 4천억을 들여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르네상스 2.0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알아.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위치도 안 좋고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뭔가를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사업하는 방식 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에펠탑의 내용을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런던 아이의 태생 배경을 아시면 그래서 성공한 거구나. 그러면 서울시 그러니까 런던시나 런던 아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역할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에펠도 마찬가지죠. 파리시가 에펠에 어떤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그 다음에 순수한 관리와 책임은 그 에펠이 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고 발 빼는 작전이 좋은 거죠. 이게 발가락 하나만 딱 이렇게 걸쳐놓는 작전이 좋다. 왜? 실패해도 욕을 덜 먹잖아. 근데 이거는 총대를 메고 서울시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점 디자인 1.5 쏘쏘 보통입니다. 실효성 하시겠죠. 시장이 하신다니까 하시겠죠. 공감하지 못하겠어. 난 도무지 공감하지 못해서 효율성도 별로 없고 사업성도 별로 없다고 봐서 아주 나쁜 점수를 줬습니다. 5점이 나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너무 제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에펠탑과 런던 아이의 탄생 배경을 했고 그 지자체가 어떤 역할만 했는지를 알고 이거를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현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